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한용운 시인.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또 신간의 중앙 집행위원을 지낸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이자 또 아슬한 형이상학적 높이를 실현하면서 한국 현대 시사에 아주 거봉으로 우뚝 솟아있는 이 민족 시인 안해 한용운 시인입니다. 이 한용운 시인의 임의 침묵은 한 일간지에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20세기에 발표된 한국인의 예술작품 중에서 고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그 설문조사에서 단연 첫 번째로 21세기에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문학사적 의미가 가장 큰 작품이다에 뽑히게 됩니다. 이 임의 침묵은 시문학 사상 가장 높고 높으며 깊은 인간성을 표현한 절실한 시라는 그 호평 속에서 한국인의 정서적 정화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부터서는 그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연 구분이 없이 그냥 사설적 그 사무체로 되어 있지요. 이 시의 특징을 간추리면 여성 화자의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말의 그 유려한 구사, 또 고도의 그 상징적 수법, 또한 그 불교적 사상의 그 심화가 녹아있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런 특징이 이 시를 아주 뛰어난 서정시로 만드는 데 아주 총체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지요. 또한 이 시의 그 역설적 구조는 밝음과 어둠, 슬픔과 희망, 헤어짐과 만남은 하나라는 그 역설적 진리를 보여줌으로 해서 아주 상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구가 있죠. 임은 같지만은 나는 임을 보내지 않았다는
그게 바로 역설적 표현이죠. 역설적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시상의 깊이를 아주 더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이별, 그리고 이별 후의 슬픔, 그리고 나서 희망으로 전이, 그리고 만남, 이러한 그 극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더욱 묘미를 또 느끼게 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건 없건 간에 만해는 모두 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해 한용운의 그 임은 그의 영혼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으로서 그를 존재하게 하고 있는 원점이 되고 그를 또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출발시키는 근원적으로 존재하는 그의 임, 역사 속에서나 그 조국이나 민족을 대표하는 임이죠. 또 진리의 의미로서는 참 자각의 세계고 종교적 환경에 비춰본다면 절대신앙의 가치가 되고, 그 외에도 단순한 그 연인으로서의 임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등 아주 이 다양하게 변모하면서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이 바로 이 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것도 될 수 있으며 또한 그 어느 하나만은 될 수 없는 아주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임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장 포괄적으로 그의 임을 말하면 인간의 삶을 삶답게 해주는 모든 가치의 그 총체적인 것을 의인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튼 이 임의 다양한 의미처럼 임의 침묵 역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헤아리기 어렵고 또 도달하기 어려운 그 부처님의 그 경지, 피안의 진리 세계,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암담한 조국 현실 상황, 그 현상으로서는 이미 사라지고 본질로서만 있는 영원한 임의 존재 양상 등 그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해의 생애와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던 민족의 삶이었던 만큼 역사적 현실적 의미를 떠나서는 그의 시가 온당하게 해석될 수만은 없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일행은 이미 떠난 사실을, 이행은 이미 떠난 모습을, 또 삼행은 이미 떠남으로써 파악이 된 임가의 약속을, 사행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임가의 추억을 말함으로써 일행 사행이 임의 떠남, 임의 부재를 형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행은 임의 절대적인 아름다움, 또 육행은 이미 떠남으로써 야기된 슬픔을 보여줌으로써 오행과 육행은 임과 함께 있으면서 임에게 절대적으로 기이했던 자의 그 존재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뜻밖의 그 이별에 대한 충격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행부터 6행까지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함으로써 1차적으로 일어나는 슬픔과 괴로움을 묘사한 것이 되죠. 그러나라는 그 접속어가 있죠. 이것에 의해서 7행은 시적 상황이 아주 급전하게 되어서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고 또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거자필반과 회자정리의 천리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8행에서는 거자필반이라는 그 재회의 확신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해에게는 이별이 부정적 이별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을 극복한 긍정적 이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가 소멸과 생성, 또 이별과 만남, 눈물과 웃음의 그 변증법적 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으로서 결국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행은 이 주제행입니다. 구행이
바로 이미 부재하는 객관적 사실을 마음으로는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그 주관적 의지로서 슬픔을 극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행에서는 현상적으로는 사라졌지만 본질적 존재로서는 남아있는 그 침묵의 깊은 경지 속에서 님을 향해 끝없이 정진한 모습을 그리면서 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죠. 이처럼 이 시는 임이라는 존재와 이별이라는 그 극적인 상황을 제시해서 인간 정서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이별의 한으로 대표되는 그 한국적 정서를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는 새로운 장으로 열어준 아주 기념비적인 작품으로서,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과 고통이 되었다가 희망적 기다림이 되었다가 만남에 이르는 이 소멸에서부터 모순 갈등 생성이라는 그 정반합의 변증법적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별은 만남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생성의 존재 원리에 해당합니다. 결국 만해는 국권 상실도 일시적일 뿐이다. 즉 그러니까 현상적인 소멸에 불과한 것이다. 더 큰 의미와 광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현실적 고통이고 역사적 시련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44년 참 숨을 거두었습니다만 이 숨을 거둘 때까지도 조금도 변절하지 않고 일제와 맞서 싸운 실천적 지성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의 감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